한국 양궁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와 감독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감독은 올림픽제 폐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실업대회 참가차 충북 청주에 머물고 있었고 오전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더욱 씁쓸합니다. 박성수는 1988 서울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로 깜짝 선발돼 대화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남자 단체전에서 전인수, 이한섭과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영웅인데요. 진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박동춘 씨의 이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죠. 진해 중앙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중 갑자기 축구부가 해체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부가 창단되면서 2주 정도 양궁부 주위를 서성이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양궁을 시작했죠. 중학교 때 잠시 그만두었다가 코치에 거듭된 권유로 다시 시작하여 진해 동중학교 3학년 때인 1985년 7월 중고연맹대회 중등부 1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진해 종합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8년 3월에 실시된 1988 서울올림픽 대표 선발을 위한 국가대표 평가 6차전에서 박성수는 예상을 뒤엎고 전인수, 구자청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따돌리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죠. 그리고 1988년 9월 30일 서울 화랑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그랜드 파이널까지 갔으나 미국의 제이 바르스한테 2점 차로 밀리며 아쉬운 은메달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열린 남자 단체전에서 전인수, 이한섭과 팀을 이루어 미국팀에 승리하며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여 전날의 아쉬움을 서력하는 승리를 이뤄낸 장본인이죠. 그리고 이후엔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요. 여자 대표팀 감독을 맡은 양창원 감독과 더불어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대표팀 감독을 맡아 남성 개인전 김우진, 남성 단체전 혼성까지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고 개인 동메달 이우석도 가져오게 만드는 대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준결승에서는 김우진과 이우석의 집안 경쟁이 붙어 임동현 코치가 대리를 서기도 했고 마침내 5종목 전체 석권의 결실을 이루고 양궁의 제2전성기를 열게 한 장본인입니다. 최근 유명한 양궁 스타로는 김재덕이 있는데요. 서울이지만 6세 무렵 조부모가 있는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이사를 가서 아버지와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2020년 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직접 병간호를 했는데 2021년 여름 시점에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요. 북일고 코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것이 재덕이의 가장 큰 동기부여일지도 모른다고 하죠. 또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 불교 신자가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예천의 한 요양병원에 머무시는데 단체전이 끝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재덕아 개밥 주러 가자 고 말에 모두를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덕만의 파이팅은 유독 유명한데요. 도쿄올림픽에서 경기 중간마다 파이팅을 크게 외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지상파 해설위원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고등학생의 패기라며 멋지다고 칭찬하였는데요. 사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파이팅은 원래는 없었던 루틴이라고 합니다. 김재덕을 가르친 은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리를 질러 긴장감을 떨쳐내기 위함이었지만 출국 전 훈련 무렵부터 파이팅 루틴을 사용했고 동료 선수들도 익숙해졌는지 덤덤해졌다고 하죠. 현재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김재덕의 상징과 같은 장면이 된 것인데요. 김재덕의 파이팅이 큰 도움이 됐는지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은 동료 선수의 개인전 경기를 관중석에서 관전하면서 화이팅을 크게 외치며 응원하였는데 김재덕의 목소리가 제일 컸죠. 국민들은 훈훈하다며 흐뭇하게 반응했는데요. 실제로 경기 끝난 후 목이 쉬어서 목에 수건을 둘러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얼마나 양궁에서 뛰어난지는 잘 모르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올림픽 양궁 사상 최다 금메달 획득 국가이자 최다 메달 획득 국가로 파리올림픽 기준 금메달은 32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합쳐 총 50개 메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2위 미국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의 금메달 수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죠. 남녀 모두 금메달로 도배되어 있는 중국의 탁구나 미국의 농구 정도를 제외하면 올림픽에서 단일 국가 금메달 편중 정도가 이보다 높은 종목은 없는데요. 지금이야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지만 한국 양궁도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에 석봉근 선생이 손수 교본 등을 제작하여 제자들에게 양궁을 가르친 것이 한국 양궁의 시작인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양궁은 당시 잘 나가던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죠. 당시 정부는 성적이 좋은 종목에만 대표팀이 참가하도록 했는데 그 때문에 초기 양궁 선수들은 대표팀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석봉근 선생의 아들이자 당시 에이스였던 석동은 감독만 해도 선수 시절에는 올림픽에 참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 이런 노력에 첫 결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난세의 영웅 김진호가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전성시대가 개막했다고 평가받죠. 197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싹쓸이로 시작하여 1979년 세계 선수권까지 사관왕을 달성하여 신궁 계보의 시작점을 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김진호는 각종 불운과 컨디션 난조로 올림픽만큼은 연이 없었고 올림픽 첫 금메달은 바로 아래 후배였던 서향순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런 양궁의 가능성을 포착해낸 정몽구는 대대적으로 투자를 결심했는데요.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1985년 취임하였고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현대그룹의 대대적 투자가 시작되어 자본력과 술력까지 업어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부에선 최초로 올림픽 개인전 은메달을 따낸 박성수가 계보의 시조로 거론되죠. 현대가의 투자가 시작된 서울올림픽에선 4개의 세부 종목 중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를 수확해내는 괴력을 선보이면서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비로소 등극하게 되었죠. 한국 양궁의 좋은 성적에는 양궁 경기를 주관하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대한양궁협회, 매우 우수한 행보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의 스포츠협회 중 상당수가 파벌 싸움이나 부정부패 문제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데 반해 대한양궁협회는 이런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념 잡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대한양궁협회가 파벌과 짬짬이를 없애는 방법 스폰서의 역할도 컸는데 현대자동차가 그룹 차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원해왔고 양궁협회장도 정의선에 이르는 현대가의 주요 인사가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원이 안정적이기에 돈 문제로 협회 운영이 불공정해질 걱정도 없고 역대 협회장들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선수 지원, 보호, 홍보 등에 힘쓰며 여러 미담을 남길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 육성 및 선발을 위해서 그토록 치열한 내부 경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현대가의 모범적인 지원과 협회의 엄청난 노력으로 때로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순수 실력만을 기준으로 국대가 선발되는데요. 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선발한다 라는 분명한 원칙 하에 선발이 이루어지기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거나 혼성 단체전 등 새로운 종목이 생기는 등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빠르고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선수 및 지도자들도 다른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실력 향상에만 힘쓰고 선발 과정과 결과에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으니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향상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양궁은 다른 종목과 달리 심판이 개입할 부분이 적어서 선수끼리 대놓고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외부적인 승부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특성도 한몫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면 메달권 진출이 반쯤 확정되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가 되는 길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고 하죠. 이런 양궁계에서 오랜 시간 버텨왔고 메달까지 따냈던 박성수 감독이 현역 감독으로 활약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를 따르던 선수들과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